안녕하십니까. 네, 제1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현장입니다. 이곳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단법인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김경석 회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제14회 대회 이후 두 번째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회장님, 네, 제2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예. 우리 그 제2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그 소통을 해야 뭐 친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세계에는 뭐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있죠. 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자기의 어떤 소리든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그 한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글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를 통한 지구촌 소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촌에서 19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개인부로 47명, 네. 그 다음에 또 그룹으로 그 단체가 되겠죠. 여기에 33명 8개 팀이 각 지역 선발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대표 연사가 오늘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어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국어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지구촌에는 수많은 그 언어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요. 네. 우리 그 한국어, 그 한글은 그 소리 글자 아니겠습니까? 소리 네. 글자다 보니까 이 감정, 감동, 감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뭐 영어로는 뭐 I love 뭐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한국어로서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뭐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어가 저는 가장 우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는 제2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참가국과 연사들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참가한 그 나라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주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호주에서 참여를 했고, 일본, 그 다음에 그 몽골, 또 키르기스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또 저쪽에 그 인도네시아가 있죠. 인도네시아, 그 동티모르. 네, 이런 나라들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했네요.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각 시도 대표들이 참가를 해서 모두 그 19개 나라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아주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이제 이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는 그동안에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예선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의 연사가 참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에티오피아 그 연사는 자기 할아버지가 네. 우리 그 6.25 참전 용사로 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분의 아마 그 계급이 대령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럼 대령이었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대장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그 손녀한테도 네. 야, 너 한번 한국어를 배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는 이제 에티오피아는 한국어 학과가 없으니까 네.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면 한국의 요즘 한류 문화와 함께 퍼진 그 TV, 네. 드라마 또는 뭐 우리 KBS에서 하는 그 뭐 한국어 뭐 말 겨루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속에서 우리 한국어를 배워서 이번에 연사로 나왔는데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연사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럼 제2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주제는 아주 좀 다양한데요. 네. 맨 먼저 우리 그 한국어를 통한 이 지구촌 보급을 위한 방안, 네. 또 그 다음에는 그 재외 동포들 같은 경우는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 네. 이런 그 주제가 되겠고, 또 요즘 한국에서는 그 학교 폭력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요즘에 그 사회적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 얼마 전에 뭐 이태원에 큰 그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안전사고, 이게 안전의 불감증이다 해서 이번에는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도 좀 네. 주제로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한국어 보급을 위한 방안, 네.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방안, 네. 또 그 다음에는 그 안전사고 예방, 네. 학교 폭력 예방, 네. 뭐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세계 한국어 웅변대를 하면은 뭔가 우리도 소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소득이 뭐냐?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가 그 협력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고, 뭔가 이렇게 형제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국과 대한민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방안, 네. 또는 뭐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 뭐 이런 것을 주제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심도 깊은 주제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 실력을 갈고 닦은 연사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지금 뒤에서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세계대회에 참가한 연사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연사들 정말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뭐 지난번에 대회를 하고 나서 뭐 1년 동안을 기다린 연사도 아마 있을 건데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배운 한국어의 소통 능력을 네. 마음껏 한번 그 발표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국어 사랑과 평화를 향한 외침이 대한민국 사회의 방향등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주로 이제 그 대중 스피치, 네.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국가 계몽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그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는 자,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독립운동의 이 운동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독립이 되고 나서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또 그때는 남북이 분단되고 좀 그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청력 안보, 뭐 멸군 막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데 많이 사용했다. 네. 뭐 의식개혁도 있었고 새마을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그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다 친구가 되려면은 우선 뭐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 소통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어를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네. K-영화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K-스피치는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파워가 있으면서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의 한글을 지구촌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 대회는 어디에서 개최되었나요? 예, 우리가 이제 27년 동안을 지금 개최해 오고 있죠. 근데 1회부터 8회까지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이 대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참가하는 나라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이틀간 대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맨 첫날에는
동작동 국민묘지에 외국인들하고 다 같이 가서 이게 헌화를 하고 네. 또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헌화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물론 네. 그때는 뭐 길이 막히면 안 되니까 네. 뭐 경찰 사이카가 우리들을 뭐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고 제가 회장을 하게 된 것이 제 9회 대회 때 있었어요. 아, 근데 9회 대회 때 이제 제가 그 회장을 하면서 야 이걸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지금 그 지구촌 여러 나라에 우리가 순회를 해가면서 이제 올림픽처럼 한번 개최를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9회 대회 때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에서 대회를 했고 네. 10회 대회를 어디로 가냐면 제가 북경으로 갔어요.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제가 10회 대회를 했는데 네. 이때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그 일본 사람인데 네. 100살 기념으로 그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분이 한국어로 웅변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는 그 북한에는 문화어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그 서울 표준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대표해서 어떻게 연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일본에 이제 조총련 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제가 그 초청을 해서 그 대회를 열었죠. 그래서 북경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북경 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 우리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필리핀을 갔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대회를 제 11회 대회는 필리핀에서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2회 대회는 그 국내에서 했습니다. 국내에서 네. 하고 13회 대회를 어디로 갔냐면 여기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와서 대회를 하고 14회 대회 때 바로 이 싱가포르에서 대회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홍콩으로 갔어요. 홍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서울에서 서울 이때는 이제 한국에 이제 관광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관광공사의 그 이투마당 그 이제 청계천의 그 야외에서 이 대회를 했죠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이때에 우리가 사실 그 대회장 하실 분이 좀 없어갖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호주의 그 호주본부 회장이 오늘 이 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네. 그 이숙진 그 대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호주 본부 회장이었는데 네. 제가 사실 좀 요청을 했어요. 네. 이게 뭐 정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거라서 제가 요청했더니 대회장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16회 대회를 하고 네. 17회 대회 때는 이제 자카르타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회 때에는 그 여기 베트남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대회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호주로 갔어요. 네.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19회 대회 하고 20회 대회는 우리가 이제 야, 꼭 이게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 균형 발전도 있듯이 야, 네. 우리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그 제주도의 이 관광을 세계에 많이 내가 이제 한번 알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주도에서 개최를 좀 했는데 이때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뭐 제주도의 경찰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해서 정말 멋진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1회 대회를 우리가 이제 중국 그 상하이에 있는 우리 주 상하이 이제 문화원과 공동 주최를 하기로 했는데 네. 중국 정부다 이제 중국은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대 정부. 이제 허가 받으려고 신청을 하니까 너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디를 가냐면 이제 태국 방콕에 가서 21회 이제 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에서 인도에 있는 그 네루 대학교가 또 유명한데 이 네루 대학교에서 22회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회 대회는 그 캄보디아 있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 이제 우리 시엔입 한번 좀 관광도 할 겸해서 우리 캄보디아 이제 푸놈펜에 가서 왕님 푸놈펜 대학교 강당에서 우리가 대회를 열고 네. 이제 24회 대회 때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 그 후쿠오카에 가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가 아주 그 안 좋을 때였었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야 한국어로 우리 뭐 일본과 대한민국 야 우리 친구 하자 그런 의미로 뭐 후쿠오카 가서 대회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베트남 여기 호치민에서 베트남 본부 회장이 호치민에다 이 대의를 유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년을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산에서 비대면으로 네. 이제 줌 화상을 통해서 이제 외국의 연사들은 참여를 시키고 또 대한민국 연사들은 그냥 강당에 혼자씩 나와서 마스크 이거 쓰고 그리고 응변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잘 안 지나서 서울보다는 좀 지방이 더 좀 낫겠다 싶어서 이제 26회 데이는 네. 저기 창원 특별시하고 창원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3.15 의거가 아주 우리 민주화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화의 발상지 창원, 그것도 마산 문화원 강당에서 우리가 26회 대회를 열었는데 네. 이때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 우리 한국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때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화환을 보내줘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원에서 하고 올해는 어디서 할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 싱가포르이 교통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싱가포르에 와서 한번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싱가포르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립대학교 굉장히 명문대학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국립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이제 승낙을 해주시고 또 저 싱가포르 대한민국 채원 대사님도 승낙을 해서 네. 우리 한국 스피치 응변협회와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대회가 오랜 세월 이어져 왔는데요. 네, 이번 대회 해외 대표 연사는 한국과 자국의 우호 중진과 문화 체험담을 소재로 또 대회 종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소재로 각각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회가 오랜 세월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대회 해외 대표 연사는 한국과 자국의 우호 중진과 문화 체험담을 소재로 제 동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소재로 각각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대표 연사는 어떤 주제로 한국어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나요? 제가 아까 그 국내 연사들 그 주제를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지구촌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네. 또 한 가지가 요즘에 그 이제 세계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 네. 우리 뭐 대한민국도 막 비가 엄청나게 막 많이 왔는데 대한민국만 온 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이게 지금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연 환경을 우리가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뭐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K-스피치 웅변데이, 이 세계 한국어 웅변데이가 지구촌의 어떤 그 한국어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네. 이 웅변대회를 나오기 위해서는 애들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 네. 연사들이. 네. 근데 해외 연사들이 처음에 뭐 웅변대회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배워요? 자,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그냥 말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은 연사들이 그 웅변대회 지역에 있는 그 예선대회를 통해서 이제 이 대회를 나오는데 이 대회에 나오는 연사들한테 그냥 우리가 나와서 상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연사들한테는 우리 주최 측에서 자, 항공요금 우리 주겠다. 웅변만 잘해라. 그리고 또 잠도 재워주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지구촌에서는 굉장히 그 오고 싶고 네. 또 뭐 싱가포르도 오고 싶겠지만 꿈에도 그리던 그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갈 욕심으로 열심히 네.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그냥 단지 그냥 소통의 수단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어 이게 우리 웅변은 그 높낮이, 고저, 또 강약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감동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람은 자기도 감동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K-팝, K-드라마 뭐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가 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의 그 스피치 문화가 네. 저는 한류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대회는 특히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추진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 대회는 특히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추진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참가한 연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웅변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냥 혼자 연단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외치는 뭐 이런 것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이고 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제 단체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의 주장을 막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 협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또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시간을 내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성교육에도 큰 교육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로 하는 이게 그룹 그런 그 웅변을 좀 많이 연습해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기 소신껏 용기와 배짱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 줄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네. 네, 오늘 제2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한국 6.25 전쟁 당시 유엔 연합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가브리에 수스 미키엘 대령의 손녀가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휴전 7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 보면 참 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은 네. 이것을 다시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받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제 성장을 해서 네. 세계 10대 이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 부분에서. 네.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 많은 나라한테 좀 베풀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참 큰미가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잘 살다 보면 지난 것을 망각하게 되거든요. 네. 예,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 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베풀어서 어떤 그 행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함께 동참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뜻깊고 우리가 다시 70년 전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한국어를 통한 지구촌 소통과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내건 한국어 웅변대회는 단순한 언어적 능력이 아닌 창의력과 아이디어 경쟁의 장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무한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외쳐봐 한국 웅변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그 작사 작곡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답답한데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크게 한번 외쳐봐 대한민국 코리아 크게 한번 말해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내가 음료를 한번 만들어서 하기도 네.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외쳐봐 한국 웅변이 세계 평화를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인들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한민족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K문화에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사랑하는 참가자분들을 보며 회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대회를 할 적에는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힘들어서 중간에 그냥 나도 올해까지만 그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네. 그 날짜가 다가오면 외국에서 올해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를 언제 하나요? 이렇게 또 오다 보면 제 마음이 또 바뀝니다. 네.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올해도 더 멋지게. 그래서 점점 발전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네, 이 대회는 K스피치 경연대회에서 이제 전 세계 한인 동포 자녀들이 경쟁력과 창의력 증진의 경연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한류 확장의 엔진 역할을 구현해 왔습니다. 한인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 교육의 기본적 사명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우리 지구촌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동포들이 처음에 그 외국에 나가면은 네. 우리나라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네. 아버지,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녀한테 이제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맨 처음에는 우리 동포들이 현지에 적응을 하고 현지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영어를 더 많이 사용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좀 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좀 한국어를 자녀들한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멋진 한국어 연설이 기대되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어떤 상이 있나요? 예, 오늘 이 대회는 이제 전체 참가자 중에 1등을 하는 연사에게는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저희 협회가 마련한 그 300만 원 그 상금을 주고 네. 이제 멋진 트로피를 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우수한 연사가 이제 국회의장상을 받게 되겠죠. 네. 국회의장상을 받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법원장님도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대법원장 또 국무총리 상장을 또 뭐 2장 이렇게 주셨고 네. 그 장관상으로는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대회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 웅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댓글이 달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심사제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웅변 대회 그러면은 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은 그 집계를 가지고 뭐 원고 내용 또는 뭐 음성 네. 또 뭐 태도 반응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 구분해서 그 채점을 했는데요. 역시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계는 네. 4단계인데 좀 청중의 반응을 좀 끌어들이고 뭐 옛날 같으면은 막 이 커다란 강당에서 막 그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뭐 그걸 들어주는 청중이 있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모두가 다 바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마음은 오고 싶은데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야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자. 네.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뭐 집에서도 지나가다 이렇게 뭐야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하는데 그냥 하라면 사람들이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참여도. 연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사가 웅변을 한 것을 듣고 시청자가 거기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면은 네. 우리 2점에 가산점을 주겠다. 반응 점수에서 18점은 그러니까 이거 반응 점수가 15점이라면 네. 13점은 우리 심사를 보시는 분들이 주고 네. 이 2점은 우리 시청자가 준다. 네. 그래서 댓글 많이 달리면 2점을 주고요. 네. 좀 작게 달리면 1점을 주고 댓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연사가 한 것이 반응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 네. 뭐 이런 데서는 뭐 그 노래를 듣고 막 뭐랄까 그 시청자라 할까 이런 분들이 팬이라 할까 이런 분들이 막 좋음을 막 전화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집계를 해서 또 가산점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 네. 2점
2점 준다.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회 심사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심사 규정은 이제 원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고 내용이 이제 45점을 했는데, 원고 내용도 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논리성이 있느냐, 맞춤법을 사용했느냐, 또 이게 뭐 대안이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45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뭐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냐, 또 목소리 중에서도 뭐 음의 고저 강약, 뭐 이런 걸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호소력 있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20점을 줬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연사가 이제 무대 위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그 태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합쳐서 좀 점수를 줬고, 또 연사가 한 웅변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그 일반 청중들의 반응 점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용, 네. 음성, 예? 그다음에 태도, 반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곳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연사들 모두의 우렁찬 목소리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째,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대회에 참석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나도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한번 대학에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네. 또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뭐 나 개인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나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러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외국에서 참가한 연사들한테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그 한국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네. 이 두 나라의 어떤 우호 증진과 협력 관계에 내가 한번 기여를 하겠다, 그런 그 자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충분한 답변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서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네, 이 대회가 오랫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단법인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김경석 회장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묵묵히 난간을 헤쳐나온 지혜와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한국인,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대회가 오랫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단법인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김경석 회장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묵묵히 난간을 헤쳐나온 지혜와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뭐 웅변대회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웅변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네. 국민 그 개몽운동, 네. 또 이게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 이제 관할되는 그러한 그 웅변 협회였었는데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웅변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냥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그 웅변 문화, 스피치 문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한 그 웅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끝으로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예선 참가자분들께 전달한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다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아쉽게도 그 예선 데이터 탈락해서 오지 못한 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사들한테 저는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열리는 이 웅변데이의 그 유튜브를 잘 보면서 내년을 위해서 내가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 하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네. 무엇인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27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현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김경석 회장님과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